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경찰 아저씨, 딱 한 잔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음주 단속에 걸리셨을 때 이렇게 변명하면은 답변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걸리셨습니다. 자, 경찰이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술을 한두 잔만 마셔도 법을 위반할 정도로 봐야 하는 건지, 처벌 수준은 적당한지 물어본다고 합니다. 실제로 측정 기준과 처벌까지 강화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살펴봅니다. 자, 술을 한 잔도 아닌 반잔만 마셔도 위험한 이유, 바로 졸음 때문입니다. 잠이 오죠?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 졸음운전 취약도로 집중관리 소식입니다. 경찰이요, 졸음운전에 취약한 고속도로 구간을 공개했습니다. 수도권은 경부선 서울 방향 안성 나들목에서 남사 간이 정류장 구간, 그리고 서울 외곽선 구리 방향 송파 IC에서부터 서하남 나들목 구간이 해당했습니다. 경찰은 이 구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요. 노면에다가 홈을 파고 사이렌 달고 돌출 차선까지 깔아서 운전자가 졸지 않게끔 보완할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자, 오늘 첫 곡은 비지스의 To Love Somebody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아이오닉 15휠 복합연비 기준 22.4km의 국내 최고 연비.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은 기본. 스스로 드라이빙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기술까지. 머신에서 드라이빙 디바이스로 첫 번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탄생. 현대자동차. 인상주의 회화에 모네가 있다면 인상주의 음악에는 드뷔시가 있습니다. 듣다 보면 빛에 따라 변하는 색채, 오묘하고 아련한 무늬가 떠오릅니다.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출해 A380 운항. Korean Air. 안녕하세요, 이규호입니다. 미니 스마일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월 28만 3천원이면 미니 컨트리맨을 다시 할게요. 잘못 읽었네요. 네? 맞다고요? 월 28만 3천원에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한정 판매요? 몇 대 남았나요? 미니 쿠퍼디 컨트리맨 올포 상납금 30% 기준, 연체이자율 19%, 중도이자 수수료 2%, 3월 한 달 기준 홈페이지 참조. 과제에 알바에 야근에 회식에 피곤해. 학생도 직장인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피로 회복 영진 구론산 아몬드. 50년 피로회복의 전설 영진 구론산 아몬드.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맛에 한 번, 푸짐함에 두 번, 가격에 세 번 놀라다. 피자헛 트리플 박스. 불맛 장렬 그릴치즈 불고기, 통새우가 듬뿍 그릴 슈림프, 리치치즈 파스타, 통베이컨 포테이토, 치즈 모츠볼, 피자 두 판, 세 가지 사이드 메뉴를 몽땅 담아도 28,900원. 트리플 박스. 1588-5588 피자헛.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54년 전에 만들어진 처벌 기준입니다. 이걸 경찰이요, 대국민 인식 조사를 벌여서 운전 면허 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는 이 0.05%의 기준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설문을 한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전문가와 함께 효과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처벌 기준이 되는 0.05%는 술을 어느 정도 마셨을 때 나오는 이 수치인가요? 네, 이 혈중 알코올 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그 계산법을 사용하는데요. 그 위드마크라는 사람이 개발한 공식인데요. 예. 체중이 60kg인 남자의 경우 소주 150ml를 마시면 정확히 0.05%가 되는데, 예. 그 소주 한 잔이 50ml입니다. 예. 그러니까 150ml면은 소주 3잔을 마시면은 석잔 정도. 0.05%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소주 석 잔 정도 마시고 나서 0.05%가 나오고, 이게 이제 음주 측정에서 0.05% 이상 0.1% 미만 이렇게 나오면은 면허 정지, 벌점 100점 이렇게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인명사고까지 이어지면은 취소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0.03%만 나와도 이런 기준을 적용하겠다. 이런 건데, 0.03%는 술을 어느 정도 마셨을 때 양입니까? 예. 0.03%는 그 0.05% 기준으로 하면은 이거에 이제 60%가 되는 거죠. 예. 예, 소주를 기준으로 하면 90ml를 마시면은 이제 이 0.03이 됩니다. 예. 예, 소주 한 잔이 50ml니까 90ml면 두 잔이 약간 안 되는 분량이죠. 한 대략 잔 이제 조금 한 잔 더. 반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인데요. 네. 예, 그 정도를 마시게 되면 이제 0.03%로 앞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맥주로 치면은 맥주 500cc 한 잔 정도 될까요? 맥주로 치면은 500cc는 안 되고요. 예. 한 300ml 정도, 예, 그 보시면 됩니다. 그 맥주는, 그 소주는 일반적으로 도수로 한 18도 되는데 맥주는 한 5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뭐 3배 내지 4배 정도, 분량이 이제 분량으로 보면은 그 정도 마시면 되는 수치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준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것을 설문한다는 거잖아요, 경찰이. 네. 만약 그렇지는 않겠지만 설문했더니 지금 이대로가 좋다 이렇게 좀 의견이 나오면은 추진을 안 할까요? 이거는 좀 궁금하네요. 예, 그거는 안 하겠죠. 지금 당장. 그럴까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도 찬성하는 비중이 좀 더 많긴 하겠지만 예. 반대하시는 분도 상당히 될 것 같고. 근데 찬성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는 워낙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음주 사고 사망자가 작년 같은 경우 583명이나 발생했고요. 예. 거의 뭐 세월호 사고 희생자 2배 정도에 이르는 수치인데요. 부상자도 한 4만 명 이상 발생했고, 예. 음주 사고로 인해서 그 교통사고 피해 비용, 뭐 병원비, 차량 수리비 등 합치면 한 연간 3조 원 이상이 발생하고 있죠. 예. 이게 엄청난 낭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음주 사고를 반드시 줄여야겠습니다. 이게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 평균이 한 5천 명쯤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은 작년에 4,621명이었죠. 그럼 비중이 꽤 크네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12%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한 8명 중에 1명 정도가 음주 사망자가 되겠습니다. 뭐 사고를 낸 사람, 당한 사람 모두 포함이겠죠, 이건? 네, 사고를 이제 낸 사람 기준입니다. 낸 사람 기준입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 당한 사람까지 치면은 더 많을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0.05%의 알코올 농도 기준, 이런 기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그 많은 나라가 0.05%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부 국가는 이제 0.0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고요. 예, 독일도 0.03% 이상이면은 벌금은 안 하고 이제 면허 정지를 매기고 있고요. 예.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0.02%로 더 낮은 수치를 더 강력하네요. 네. 일본 같은 게 어떻습니까? 일본. 예, 일본이 0.03%를 벌써 10년 전에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전체 사망자 중에서 음주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인 6%입니다. 예. 예, 우리나라는 한 12.6%인데, 일본은 이제 이
음주 단속 기준을 대폭 낮췄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밖에는 이제 안 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0.05%였다가 바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바꿨죠. 그러고 나서 좀 이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나 피해 사례가 좀 줄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일본은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통계상으로 보면은 음주 사망자 수가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예. 아주 되게 큰 폭으로 줄었죠. 그러면은 일단 아직까지는 0.05%인 나라들도 꽤 있고, 그리고 더 강력하게 단속하는 나라들도 여러 대 있고,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찬반이 좀 갈리는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문자가 많이 옵니다. 7118번님 반대 의견 주셨어요. 저녁으로 맛술 들어간 음식을 잘못 먹었다가 단속에 걸리면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는데요. 이렇게 음식에 포함된 술까지도 감지가 될까요? 뭐 음식을 먹으면서 마실 때는 뭐 그렇지 않든 간에 하여튼 몸속으로 들어가는 알코올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0.03이라면 뭐 2잔 이상 마셨다 하면은 이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식으로 먹었든 뭘로 먹었든 어쨌든 혈중의 알코올은 알코올이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게 우리 몸속에 있는 그 피의 양, 피의 그 무게분에 이제 몸속으로 들어간 그 알코올의 양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계산이 되겠죠. 끝번호 9673번님께서는 술은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운전대 잡을 생각 말아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또 주셨는데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술을 아예 못 마시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가스가 들어간 소화제 음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만 마셔도 뭐 0.03%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런 경우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일부에서 그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소화제 같은 경우 뭐 활명수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성분상에 알코올은 들어있지 않고 그러니까 알코올과 유사한 그런 성분, 그러니까 좀 이제 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좀 취한 느낌을 주고 운동신경을 둔화시키는 성분은 들어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느낌이 그 술을 마신 것과 비슷한 거지.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야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느낌만 그런 거지 뭐 측정상으로는 이거는 그렇게 안 나온다. 측정에서는 나오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현 정부 들어서 사실 그 교통 범칙금이나 이런 것들을 늘려가지고 세수 확보하는 거 아니냐 그런 꼼수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 벌금을 늘려서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기준은 0.05% 이상인 경우가 이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대략 이제 0.10%까지가 300만 원인데요. 0.10이면 300만 원이고 0.05% 정도면 뭐 한 5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보는데요. 만일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은 0.03에서 0.05 사이, 그러니까 새롭게 음주 단속 대상이 되는 구간은 뭐 맥시멈 한 50만 원 정도, 아니면 뭐 더 크게 보면 한 100만 원 정도 이하의 벌금으로 이제 약하게 벌금 액수를 매기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 사람들에게 뭐 큰 액수를 물려서 세수를 늘리려는 목적은 뭐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주로 인한 그런 그 벌을 받을 때 최대 형량이 징역 3년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던데 그 형량이 좀 애매할 수 있다. 면허도 막 바로 취소하고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3년 이하는 이제 음주로 사고를 냈을 경우죠. 단순히 음주만 한 경우는 아니고요. 그 음주로 이제 사고를 냈을 경우고요. 만일 이걸 0.05에서 0.03%로 낮췄을 때, 그러면 0.03% 이상은 전부 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형사처벌하고 구속할 것이냐. 저는 이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제 벌금형 정도만 부과하고 그 형사처벌하고 구속해서 회사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제외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명한 방안으로 채택을 한다면은 뭐 음주운전도 줄이고 뭐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신명식입니다. 15년 정도 됐습니다. 개인 택시가 안정적인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물건을 찾아드리는 문제하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길을 잘 몰라서 제가 안내해드릴 때가 보람을 느끼지요. 그래서 수입이 좀 저조해가지고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차가 좀 많아가지고 손님이 원하는 시간에 목적지까지 도착하기가 힘듭니다. 전체적으로 차가 많아요, 요즘은. 경릉청 고가가 통제돼가지고요. 미아리나 종암로 그쪽이 많이 막히죠. 택시 업계에서는 차가 줄으면 좋죠. 근데 차량들이 많으니까 운행하기가 좀 어려워. 차가 전방을 주시를 않고 휴대폰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전방 주시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접착사고가 많이 나요. 내가 목적지를 가려면 차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차로 변경을 하려면 좌우를 잘 살피고 그냥 어떻게 당황하다 보면은 차로 변경을 급격하게 하면 사고가 많이 나죠. 저만의 안전 노하우라는 것은 서두르지 않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사고가 안 납니다. 건강뿐 아니라 와이프나 가족이 다 건강하면 좋죠. 봄도 됐고 날씨도 따뜻하니까 손님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이렇게 인터뷰도 하시고 아마 손님들도 많이 타실 겁니다. 운수대통 하실 거고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택시기사 신명식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가자. 이게 안전운전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나부터 법을 지키고 법 없이 살 정도로 내가 먼저 운전을 하게 되면은 나도 지키고 우리 가족도 지키고 상대방도 지키고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내부순환로 정릉천 고가로 꽤 불편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개통을 해서 지금은 좀 원활하게 잘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명신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입니다. 참여 방법은 문자로 샵 0945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데뷔분의 You Light Up My Life. 이거 1부 끝곡이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개정 덕분에, 창업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당신의 가슴을 날아오르게 할 또 하나의 티볼리 에어 탄생. 보다 커진 공간으로 더 여유롭게, 더 자유롭게. 티볼리 에어. 3월 출고 시 5년 10만 킬로미터 무상보증 혜택까지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3년마다 타퍼 교체,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위생관리는 기본.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 프리미엄 아울렛의 과거. 갑갑한 교통체증. 아빠 언제 가? 아이의 찡얼거림. 주유해 주십시오. 자동차의 하소연. 현대백화점이 프리미엄 아울렛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다. 도심과 가까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오픈 1주년 축하 상품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옥의 신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오르페우스 신화. 하지만 오펜바흐의 오페레타에서는 권태기였던 오르페우스가 일부러 뒤를 돌아보아 아내와 이별하죠. 그 장면에서 나오는 이별의 파티곡이 바로 캉캉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 7회 A380 운항. Korean Air.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 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3월 삼성의 하늘과 땅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49층 랜드마크의 미래가치, 삼성역 바로 앞에서 누리는 교통 프리미엄,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까지 프리미엄이 하늘과 땅 차이. 힐스테이트 삼성역. 3월 오픈 예정. 문의 0238-3077 현대건설. 초미세 기술로 순수한 공기를 시작하다. 공기를 퓨어하게 케어. LG 피리케어 공기청정기.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자, 맛있는 여행 저희와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도 식도락가이자 미식가, 웰빙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현주 기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3월 24일인데 네. 오늘은 어디를 우리가 가야 될지 계획 좀 세워주세요. 3월 되면 되게 굉장히 고민이에요. 많은 분들이 풍광 좋은 곳을 안내해달라고 하는데 막상 3월이 야외 풍광이 예쁘지가 않은 시즌이어서 딱히 막 꽃이 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직 푸릇푸릇하지도 설경이 있는 않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곳 중에 하나가 약간 미술관이나 아트센터인데 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문화의 향기가 있는 백남준 아트센터로 안내하겠습니다. 백남준 아트센터. 백남선생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백남준 하면 사실 미디어 종사자들한테는 그렇죠. 전설적인 존재인데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시니까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세요. 고 백남준 선생 어떤 분이었습니까? 이분에 대한 직업을 딱 하면 이렇게 나와요. 피아노 연주자, 작곡가, 퍼포먼스 아티스트, 미술작가, 비디오 아티스트. 되게 다양하죠. 명함이 있었을까요? 몇 개를 파야 됐을까? 그래서 이분을 그 21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정말 이분은 한국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세계 100대 예술가 중에서 8위에 오르신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티스트세요. 이 정도면 뭐 인류의 보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백남준 선생님은 잘 몰라도 아마 이분의 다다익선이라는 작품을 다 아실 거예요. 네. 그 현대미술관에 있는데 애국가에 종종 등장했었죠. 그러니까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 1003개의 텔레비전으로 탑을 쌓았잖아요. 한국의 그렇죠. 동양에 탑을 쌓았는데 그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입니다. 이제는 대부분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백남준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그럼요. 겁니다. 네. 자, 여기 가면은 뭐가 좋은가요? 일단 제가 오늘 이곳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 백남준 선생님이 이렇게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작품이나 세계에 대해서 아직 낯설어 하시고 모르시는 분도 많고 네. 또 올해가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딱 10년 되는 해예요. 10주기군요. 네, 10주기여서 10주기 같은 행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예. 조금 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어떤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죠? 일단 이곳은 그냥 가시면 건물 자체도 굉장히 예뻐요. 이게 2008년도에 개관했는데 개관했던 당시에 건축 대상을 받은 곳이기도 해요. 안으로 들어가시면 백남준 선생님에 대한 역사, 그 업적과 이야기, 작품들을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예. 일단 저희가 백남준 선생님의 뭔가 남다르고 개성 넘치는 작품 볼 거라고 딱 들어가면 이 생각이 들어요. 아, 선생님의 작품 세계는 개성이고 상상이구나. 작을 하는구나. 이분의 미디어 작품을 쭉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도 재밌는 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참여 TV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마이크를 잡고 소리를 내면 화면에 제 소리에 따라 그림이 그려져요. 내 소리에 따라서 그림이 뭔가 막 선이 그려진다고요? 예, 그려지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니까 뭔가 화면이 왔다 갔다 하는 거겠지가 아니라 네. 내 몸을 통해서 뭔가 기계에서 뭔가 표현이 되고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가 새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과 예. 예술에 대한
경계가 정말 여기서 되게 무의미하다라는 걸 경험하게 돼서 미디어 아트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가시면 되게 기발하구나, 이게 상상력이고 개성이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미디어 아트. 저희는 뭐 비디오 아트 이렇게도 좀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고 또 구경거리도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지금 가시면 10주기를 기념해서 이제 다중시간이라는 전시가 진행 중인데. 다중시간. 네, 백남준 선생님을 기억하고 이제 선생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 많은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각자의 자기식으로 백남준 선생님을 또 해석을 해가지고 백남준 선생님 외에 백남준 선생님을 떠올릴 만한 다양한 작품들도 전시하고 있어서 그걸 보는 재미도 되게 쏠쏠해요. 왜 그 백남준 선생 하면은 그 존 케이지인가요? 독일의 그 자신의 네. 스승이 있어요. 네, 그분의 넥타이를 이렇게 잘랐던. 자르는 장면도 있었고. 그게 굉장히 그 유명한 예술사적인 그런 일이었는데 뭐 그런 관련된 그런 재미있는 이벤트도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평일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주말에 가면 10주기를 기념해서 다양한 퍼포먼스들이 있대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주말마다 퍼포먼스들이 있어서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넥타이가 막 잘릴까 봐. 하지 안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건 그 이곳에서 토요 문화학교 프로그램이라는 걸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뭐 저학년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근데 이거는 이제 단기가 아니라 4주에서 6주 코스로 진행이 되는데 다른 미술관과 달리 이곳에서는 퍼포먼스 중심,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그런 문화 프로그램들이 가능해서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는 퍼포먼스 체험들이 가능하니까 이거를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이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먹고 싶은 얘기 들려주세요. 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나른한 봄날의 오후를 즐기기 좋은 애프터눈 티 코스를 즐길 수 있는 그 티살롱이 하나 있어요. 애프터눈 티면은 점심과 저녁 사이에 그 간단하게 그렇죠. 먹는. 영국의 오후에 즐기는 코스인데 브런치도 있긴 한데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정말 전통적인 그러니까 영국식의 전통적인 티를 즐길 수 있는 쿠키나 티룸인데요. 빵도 곁들여서. 네, 그러니까 150가지 이상의 전통 홍차를 드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딱 가시면 그 3단 트레이에 고급스럽게 3단 트레이에 마카롱, 샌드위치, 타르트, 과일 등과 함께 은은한 홍차를 곁들일 수가 있는데 공간 자체가 되게 예뻐서 약간 영국 저택의 어느 티룸에 초대받아가지고 약간 대접을 받는 기분도 즐길 수가 있고. 주로 호텔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호텔 아닌가요? 호텔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카페 거리에 위치한 곳이어서 분위기 되게 좋고, 그다음에 이 아트센터에서 멀지도 않고요. 그리고 요새 커피를 되게 즐겨 드시긴 하지만 커피와는 또 다른 그러니까 마심의 어떤 미학을 즐겨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른하게 예술작품 보시고 오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의 얘기를 미디어 아트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은은한 차향기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그 운치 있네요. 네. 그 애프터눈 티로 그 식사를 때우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양이 충분해서 정말로 솔직히 그걸 먹고 나면 저녁 생각은 나진 않아요. 달콤함과 은은한 향을 같이 다 충족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뭔가 좀 소위 엣지 있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백남준 아트센터 그리고 맛있는 애프터눈 티까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여행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배워보겠습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쉽고 재밌게 중국어 배워봅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네. 아주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제가 뉴스 하다 보면 그 공항이 좀 사람들로 많이 붐빈다. 이런 뉴스를 자주 했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주 후반이 되거나 그리고 또 날이 풀리니 해외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렇죠.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공항에. 맞아요. 우리나라의 참 얼굴인데 선생님도 공항에 자주 가세요? 네, 저도 2달에 한 번씩 중국으로 출장을 가기 때문에 자주 가는 편이에요. 네. 또 현지의 또 언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거 연구하시는 건가요? 네. 놀러 가시는 거죠? 놀러 겸사겸사. 참 좋습니다. 자, 공항 배워볼게요. 공항. 네. 자, 중국어로 공항은요. 지창이라고 해요. 지창. 한 번 더. 지창. 지창. 요때 지란 단어는 기계를 우리가 표현할 때 지란 단어를 쓰는데요. 배웠던 단어로는 핸드폰, 手机. 휴대전화, 手机. 한 번 더. 手机. 手机. 카메라, 照相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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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의 그 지자를 따서 지는 기계를 뜻하고요. 기계. 그 다음에 창.
장. 장. 요 장은 장소, 곳을 뜻하는데요. 예전에 우리 시장이라는 단어 배웠었어요. 시장. 한 번 더, 시장. 그때의 장이죠. 이게 기계라면 네. 공항은 비행기가 있는 뭐 항구 이런 뜻이잖아요. 네. 기계 창고. 관제탑도 있고요. 그리고 비행기 활주로가 모두 기계에 의해서 이렇게 운항된다는 것을 연상하시면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 비행기라는 게 정말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거기 그렇죠. 때문에 약간 그런 차원에서 기계를 떠올리셔서 네. 기계, 장소 합쳐진 단어다. 네. 지장. 지장. 네. 지장. 이번에 공항에 가다란 표현도 한번 배워볼게요. 여기 그러면은 동사가 앞에 붙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응용해서. 자, 취지장. 그렇죠. 취가 이제 가다. 이런 뜻이니까. 네. 취지장. 공항에 가다. 또 언제 가세요? 네. 곧 가요? 네, 곧 갑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네. 선물도 사오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자, 4554번님, 버스 정류장에서 왜 관광객들이요, 지장, 뭐라고 하는 거 들은 것 같은데, 이게 공항인 것 같습니다. 그때 들었던 단어가요. 항상 뭔지 궁금했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샵 0945번으로 여러분, 배우고 싶은 중국어 표현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우물정 0945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역시 같은 번호로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여러분께서 전해주실 수 있습니다. 문자 저에게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려서 녹음도 하고 여러분의 다양한 운전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여러분의 고견 담습니다.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이어서 출입처 출입하는 기자들 연결해 보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 출입하는 한동호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동호 기자. 네, 한동호입니다. 네. 아마 지금도 차에서 이 방송 듣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서울시가 이 차를 폐차할 때 보조금을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정병진 아나운서는 이제 차가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휘발유 차이신가요? 경유 차이신가요? 네, 저는 중고 휘발유 차를 몰고 있는데 그건 왜 궁금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지원 대상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에 폐차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요. 네. 대상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입니다. 구입한 지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인데 차량 한 대에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예. 2005년 이전에서 한 2.5톤 이상의 경유차는 다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매연 저감 장치를 달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예. 이렇게 경유차에 대대적인 지원을 한 이유는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유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서울시가 올해 430억 원을 들여 저공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낡은 경유차를 가진 분들은 잘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왠지 뭔가 휘발유 촬영 모르시는 분들은 소외되는 느낌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나저나 사실 서울에서 사는데 이 집값만큼 부담되는 게 없거든요. 특히 이 20, 30대 같은 경우는 더더욱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울 역세권에 20, 30대를 위한 임대주택이 공급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세값이 비싸기도 하지만 이제는 전세 물량 자체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상 전세 시대에서 월세 시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월세라도 보다 싼 곳을 찾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서울 역세권에 20, 30대를 위한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합니다. 대상 지역은 지하철역 250m 안에 있는 1000제곱미터 이상 땅인데요. 네. 서울시가 이 땅을 가진 토지주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서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겁니다. 역세권에 2030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으면 서울시가 3년 한시적으로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네. 대신 임대주택의 월세는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정도로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제도 도입으로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임대주택 4만 호가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오는 7월 충정로역과 봉화산역 부근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한동호 기자도 최근에 결혼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축하드리면서 이 월세입니까? 전세입니까? 저는 은행에서 빚을 많이 해서 거의 3억 원 가까이 빚을 져갖고 아이고. 저는 매매로 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어렵게 사셨는데 어쨌든 이 소식이 남의 일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남의 일이긴 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 좀 황당한 일 같은데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아파트 우편함에 있는 안내문을 그냥 가져갔다고요? 이거 무슨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황당한 사건인데요.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세곡지구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 이 세곡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아파트 우편함에 꽂혀 있던 안내문을 무더기로 가져간 건데요. 저희 YTN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세곡지구 5단지의 출입구 25곳 가운데 10곳의 우편함에서 안내문이 사라졌습니다. 이 안내문은 세곡 지역 15개 단지 입주자 대표들이 작성한 건데요. 해당 지역구인 신현희 강남구청장을 비판한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예. 신구청장이 서울시장과 불필요하게 대립각만 세워 강남구가 여론의 비판을 받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바로 옆 서초구와 송파구와 달리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민 대표들은 주민센터 공무원이 무단으로 아파트에 들어와 입주자 대표회의에 말도 없이 안내문을 훔쳐갔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네. 이에 대해 세곡동 주민센터의 동장은 자신이 지시한 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구청장을 비판한 내용 때문에 수고한 게 아니라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주민들의 요구를 방해하는 식으로 악의적으로 작성돼 증거 확보 차원에서 수고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예. 강남구는 구청 차원에서 지시한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공무원이 아파트 현관에 몰래 들어가 우편물을 무더기로 가져간 이 황당한 사건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참 주민들 입장에서도 황당할 것 같고 모두가 황당한 것 같습니다. 취재 열심히 하셨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한동호 기자였습니다. 열심히 소식 전해드리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군요. 제임스 잉글랜드와 퀸시 존스의 Just Once 끝곡입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